네, 트래블지의 독거 투자일지입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쉬면서 시장을 좀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방콕에 있고요. 보니까 이제 테슬라 주식이 한때 1200불까지 갔었는데 이게 600불까지 떨어져서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게 대표주였는데 그래서 제가 잠깐 좀 테슬라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마이크를 켰고요. 솔직히 워낙 그 일론의 팬층이 많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대 얘기를 하면 어디서나 좀 매장당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하고픈 말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빌 게이츠랑 비교해서 워낙 강성 그 팬층이 있다 보니까 늘 빌 게이츠랑 그 일론 머스크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약간 빌 게이츠는 늙은 노인네 뭐 이런 이미지, 그리고 이제 뭐 일론 머스크는 약간 아이언맨 같은 그런 이미지로 막 되게 미화하고 그랬었잖아요. 일단 빌 게이츠는 이제 90년대부터 세계 최고의 부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빌 게이츠가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는 그런 거는 그 우리가 대딩 때 그 99년도에 나왔던 그 생각의 속도라는 책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게 그때 당시 그가 썼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서는 근래 들어서 이제 팬데믹도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좀 무서운 얘기지만 앞으로 더 큰 팬데믹까지 지금 예상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국제기구에 나가서 연설도 하면서 이걸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에 좀 동의를 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지금 빌 게이츠가 그 테슬라 숏을 5억 불 갖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6,500억 정도 되는데, 이 테슬라 숏은 예전에 그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도 가지고 있었다가 이제 손절하고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이제 빌 게이츠는 지금도 갖고 있고 이게 엄청나게 큰 지금 수익이 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평당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그래도 꽤 오랫동안 그 1000불 가까이에서 이제 머물렀는데 반토막이 났으니까 지금 뭐 장난이 아니겠죠? 적어도 100% 수익은 났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사람 재산이 뭐 100조가 넘기 때문에 뭐 몇 조 수익이 난다고 해서 엄청나게 막 큰 수익이다 뭐 이럴 수는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늘 비쌌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데는 이의는 없어요. 워낙 저도 이제 테슬라에 관련해서 한 2년 전에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그 특허 같은 거 뭐도 까보고 한 160개 정도 되는 특허를 좀 까본 책이 있어서 그런 것도 보고, 일론 머스크의 일대기도 좀 공부도 하고 책도 사서 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기술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 양적 완화로 인한 그 IT 버블 때문에 워낙 이제 이 가격이 너무 커져 버리니까 이게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네가 이제 이익이 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작년인가 작년부터 이익이 났는데 이미 뭐 막 1조 달러 넘어가고 막 이러니까 이거는 너무 손을 대기 힘든 거예요. 뭐 특히 이제 도요타라든가 이미 폭스바겐이라든가 이미 그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아무리 미래 가치가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너무 이제 비싼 거죠. 비싸면 저같이 이제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은, 증권계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아, 수익 대비로 너무 비싸다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손이 안 나가요. 근데 일단은 뭐 미래 가치를 반영을 했는데 이걸 따라가려면은 진짜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미래, 아주 먼 미래, 뭐 1년 뒤에 미래를 반영한다면 1년 이내 이제 정상가 뭐랄까 적정 가격이 되는데, 이게 10년, 뭐 15년, 20년 뒤를 반영한다면은 이제 그만큼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제 제가 그때 잘은 기억나는 한 50년은 기다려야지 평균적인 적정가로 볼 수가 있는 가격대까지 온 거였거든요. 1000불 정도 됐을 때. 그러면은 게다가 이제 1조 달러가 넘어가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너무 덩치가 커서 움직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왜냐면 시장에 그 돈은 한정돼 있는데 이거를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 3억 달러 올리려면, 밀어 올리려면 신용은 돈이 겁나 많아야 되거든요.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 1조 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총, 코스피 시총보다 조금 적은 정도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진짜 비싼 겁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어차피 테슬라 주주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샀다가 몇 달 뒤에 팔고 뭐 이런 분들은 아니고 3년, 5년, 뭐 길게는 10년 미래를 보면서 이제 가져간다 그런 마음까지 뭐 이렇게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로서는 이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좀 더 싼 주식을 사서 더 기다리는 게 더 안전하고 또 변동에 이제 흔들리지 않은 전략이 아닌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테슬라 같은 주식은 사실 잘 안 삽니다. 물론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짜 그 셀트리온 제가 예를 들었지만 진짜 뭐랄까 진짜 인내하면서 맷집을 가져가면서 5년, 10년 가져가실 분들이어야 되겠죠. 아무튼 제가 독거투절제에서 얘기했는데 올해 이슈가 아니더라도 그 올해 이슈라고 하는 건 제가 그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많은 시장의 이슈들 그런 게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제 시장 계속 흔들리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뉴 노멀인데 근데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2020년 팬데믹 때도 그랬었고 그 전에도 사실 그랬었어요. 시장이 그 전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저는 뭐 이제 주식 투자한 지 21년 됐지만 그 전에도 계속 그런 분위기 있었거든요. 변동성이 굉장히 점점 커지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제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알고리즘 매매. 알고리즘 매매는 제가 지난 독거 투자일지 그 제 유튜브 페이지 그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2020년도부터 그 두 가지가 진짜 커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미국 주식 시장은 그 알고리즘 매매 기계가 그 프로그램이 하는 매매가 그 전체 매 그 거래량의 70에서 90%까지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의 그만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그 클릭을 해서 이제 매매하는 것보다 기계가 매매를 일으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 손절이라든가 스탑로스 이런 것들 계속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은 시장에 쏠리면서 굉장히 커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유가가 마이너스 41불 갔었잖아요. 그런 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 주문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들은 이제 그런 걸 주문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터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로 아마 제 생각에는 계속 손절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빠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유동성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시장의 화두인데 이게 참 줄여도 문제고 사실 늘려도 문제입니다. 일단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연준이 5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뭐 그래서 2.5%뭐 중립금리 얘기도 나올랑 말랑 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태생적으로 그 파월 의장이 그 뭔가 이름처럼 파워풀하게 정책을 딱 밀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릇이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파월이 지금까지 그 연준 의장을 한 4년, 5년 했잖아요. 4년 정도 했나요? 그 히스토리 한번 보시면은 그걸 딱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릇이 좀 자꾸 소심한 성격 그런 스타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정치적인 자리거든요. 근데 민주당하고 공화당한테 이 금리 인상을 계속하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랑 이제 공화당한테 욕을 아주 바가지로 먹을 건데 이거 견디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사실 트럼프 때도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트럼프가 계속 금리 내리다고 막 엄청 내리라고 계속 하니까 결국에 내리잖아요. 게다가 이제 제가 이제 2020년도에 그 팬데믹 3월달에 터지고 나서 4월달에 쓴 독거 투자일지를 보면 그 미국 경제가 회복을 하더라도 공기주입 그러니까 뭐랄까 그 양적이든 질적이든 이런 완화 정책은 돈을 계속 푸는 정책은 어떻게 미국으로서 이제 계속 디폴트 값으로 가야 되고 결국에 이제 MMT라고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MMT가 그 전략이 아니죠. 그런 정책이 계속 이제 나오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몇 년 있으면 이런 정책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비슷한 정책을 이미 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뭐 MMT가 해야 된다. MMT는 진짜 무제한 양적을 완화하는 거거든요. 일본처럼. 근데 이게 돈을 이렇게 풀면은 물가가 계속 오르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물가 상승이라는 게 공급망 문제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해결되면은 크게 인플레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돈이 이제 풀려서 인플레가 온 게 아니라 이 공급망이랑 원자재 가격 때문에 올라온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돈을 풀어도 물가가 상승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물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문제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게 해결되면은 크게 인플레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서 인플레가 온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어도 인플레가 오는 것이었다면은 2020년도에 그 연준이 5조 달러를 풀었거든요. 상반기에. 근데 2020년도, 2021년도에는 물가가 잠잠했었어요. 그거는 돈을 풀면 인플레가 온다라는 이런 등식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미국은 M&T 정책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금융시장은 지탱을 해야 되고요. 이게 지탱이 돼야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돌아가거든요. 금융이 망가지면 미국은 뭐 없어요. 사실은 껍데기 같은 나라예요. 제조 같은 것도 없고 왜 요즘에 제조 그 오프쇼링인가 계속해서 이제 자기 나라에다가 이제 공장 세우려고 하겠어요. 왜냐면 금융이 지금 이게 잘 안 돌아가니까 이게 돈을 안 넣어주면 안 불어 넣어주면 얘네가 안 돌아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조업이 있어야지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죠. 그 일자리 같은 것도 있고. 어쨌든 이런 M&T 정책을 누가 하겠느냐. 이미 뭐 바이든, 트럼프 다 해왔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약간 세미 그 M&T 정책을 계속 펼쳐왔는데 이게 다음 대통령 때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근데 다음 대통령이 지금 누가 될 것 같아요? 그 트럼프가 되겠죠. 트럼프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아니면 그 자기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좌파 정책이든 우파 정책이든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파월한테 이제 너 왜 금리 안 내리냐 그 계속 신경질 부리면서 자른다고 you're fire 했던 게 압박했던 게 압박을 했던 게 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년 전이잖아요. 이게 진짜 코미디 같은 시츄에이션이긴 합니다. 그 트럼프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 바이든의 지난 2년을 보면 정말 트럼프만큼도 못하는데 그 지지율을 떠나서 미국민들 평가도 썩 좋지가 않죠. 잘하는 게 사실 없습니다. 저는 뭐 트럼프 지지자도 아니고 바이든 지지자도 아니고 뭐 한국 국민이니까 투표권도 미국에 없는데 뭐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이제 결론은 테슬라 주주들은 이제 긴 겨울이 이제 왔으니까 부지런히 이제 주식을 모아가면서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가치주가 되는 날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싸다는 저평가 이런 영역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또 주주들에게는 또 세일 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금 흐름이 없는 분들은 계속 이제 버텨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테슬라가 2012년, 13년도에 24불인가에 그 상장을 했을 때 그때 강성주들이 지금 이제 뭐 억만장자가 됐잖아요. 그 사람들도 한 진짜 인고의 시간 엄청나게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진짜 셀트리온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기간을 버텨야지 그 테슬라라는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싸게 샀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제가 몇 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긴 장정에 이제 들어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 게이츠가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마이클 보리보다는 이번 투자는 성공했죠. 그 테슬라 쇼 쳐서 언제 파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더 큰 팬데믹이든 뭐든 그 시장의 그 변동성을 크게 만드는 이슈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둘 중 하나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변화에 상관없이 계속 주식을 이제 존버하는 거죠. 아니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현금을 한 100% 갖고 있다가 폭락에 사고 이제 적당한 수익이 났을 때 이제 나오시는 거죠. 이런 전략 이제 두 가지 전략밖에 없습니다. 어중간하게 이제 가는 전략은 앞으로 시장에서 정말 청소당하기 싶습니다. 특히 상승한다고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개인들의 대표적인 매수 방법이고 빠지면 이제 손절하고 파는 게 이제 굉장히 흔한 이제 방법인데 그런 루틴이거든요. 근데 그런 전략 하지 마시고요. 정말 면밀하게 가슴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좀 이성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성적으로 엄청 공부 많이 해서 감정적으로 이제
매매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거 접고 말씀드린 대로 그 올 원 나싱 전략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파성으로 이렇게 시황을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